분들께서도 차트를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너무 올랐나?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얘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추가 영상에서 스토캐스틱 응용에 대해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현재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트가 해당 기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구나, 내려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가격이 고점 근처인지 저점 근처인지를 백분율 %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느 기간 동안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한 일정 기간에서 이러한 가격 변화를 보였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가 고점 라인일 거고요, 여기가 저점 라인이 되겠죠. 이 마지막 자리가 끝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의 고점 대비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이만큼의 저점과 가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분율을 우리는 스토캐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여기서 6만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의 스토캐스틱 값은 60%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은 현재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차트는 금의 일봉 차트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현재까지의 구간을 정하고 고점이 여기에 될 것이고요, 저점이 여기에 위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간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한 달 일주일 정도의 기간인데요, 현재 가격이 차지하는 이 비율을, 높낮이 비율을 고점에서 3과 저점에서 7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할 때 스토캐스틱 값을 70%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보여주는 매우 직관적인 지표인데요. 이 메타트레이더 5에서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추세형,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를 눌러보시면 메타트레이더 5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지표인데요. 여기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어서 차트에다 입혀줍니다. 처음엔 숫자가 많아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값으로 이용하시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 14라는 것은 주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 스토캐스틱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 처음에 우리가 예시를 볼 때 설정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일 때 14라는 것은 14일을 말하는 거고요, 시간봉일 때 14라고 하면 14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선의 색깔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선의 모양이나 혹은 선의 굵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K선, D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의 움직임과 여기에 있는 보라색 선, 이 선이 거의 즉시적으로 따라가죠. 이것을 K선이라고 하고요, 빠른 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 차트와 매우 이소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밑에 오는 이 분홍색 선은 우리가 D선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균값을 내서 한 발짝 늦지막히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80과 20의 선이 그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이 선 위로 이 값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 과매수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선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지금 현재의 가격이 과거 차트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태다, 과매도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매수 상태일 때는 확률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즉 차트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과매도 상태에서는 이 그래프가 올라갈 가능성, 이 차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매수 상태일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 주문이 유리하고, 과매도 상태일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주문이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끝에 위치해 있다고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이 두 선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빠른 선이 느린 선을 밑으로 교차할 때, 데드 코러스를 내릴 때 매도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빠른 선 K선이 D선, 느린 선을 위로 교차할 때, 골든 코러스가 날 때 매수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물론 내가 이 과매수, 과매도 선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80보다 위에 놓고 싶거나 혹은 다른 선을 추구하고 싶다면 그래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준선, 현재 지금 20과 8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삭제를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셔서 90, 그 다음에 추가 10, 혹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80, 20선을 같이 놓고 싶다,
그럼 80, 20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기준선을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이 간격을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매수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과매도 상태가 좀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게 아니겠죠. 지금 가격이 지난 일정 기간의 최저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0과 100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실 때에는 단순 수치보다는 추세 속에서 K선과 D선의 교차 혹은 방향성 같은 것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매매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설명드릴 RSI나 이 볼린저 밴드 같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